여기까지 문제 없니? 다 알아들었어? 야, 별로 안 어렵지? 왜 그래, 근데 분위기가. 축축 처져갖고. 고3이라고 지금 막 티내는 거냐? 아휴. 야, 자, 해보자. 비율관계 정리하면 되고. 해볼게. 자, 일단 여기는 자 그냥 뭐 그래프와 식이라고 적어놓긴 했는데 일단 한 번만 더 정리를 합시다. 네, 이것도. 자, 기본적으로는 수투 수업할 때 거의 다 설명을 해놓은 거고, 자, 일단 제일 큰 틀을 먼저 얘기해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야 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떤 때야? 그러니까 니네 문제가 그래프만으로 오직 그래프만으로 완벽하게 풀리니?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우리 이제 특히 요즘 수능이면 더 그렇고, 자 이 그래프란 놈의 역할은요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야. 시작 자체가 접근할 때 쓰는 거야, 문제.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문제를 봤을 때 그러니까 뭐 그러면 좋겠지. 보자마자 막 머릿속으로 그래프가 떠오른다든지. 근데 솔직히 아무것도 안 떠오르잖아, 머릿속으로. 그지? 그러니까 자 다시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 자, 그래프라는 거는요 용도 자체가 이래요. 제일 첫 번째는요. 제일 첫 번째는 그래프라는 거는 그냥 문제를 파악할 때 써요. 나는 그런 거 같아. 이게 그래프만으로, 그러니까 완벽하게 그래프만으로 문제가 풀리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물고요. 그죠? 자, 기본적으로는 다시 제일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되는 거, 그래프는 자 문제를 파악할 때 씁니다. 즉 문제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일단 그리는 거야. 됐어. 그냥 되게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야. 문제를 딱 봤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 그럼 눈으로 봐야지 뭔가 우리가 좀 따져볼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그려보는 거죠. 자, 문제를 파악할 때 쓰는데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자, 문제를 파악하고요. 자, 파악한 다음에는 자, 이렇게 되겠죠. 어차피. 우리가 절대로 그래프만으로 문제 풀릴 리가 있어 없어? 없으니까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 상황이 이러하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면 됐어? 그 다음에는 파악을 하고 나면 확인을 하는 작업은 자, 문제에서 내가 확인을 할 때는요 내가 뭔가 구해야 되거나 뭐 참거짓을 따져야 되거나 할 때는 자 그때는 기본적으로는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죠. 자, 일단은 이렇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확인할 때는 자 파악할 땐 그래프 그리고 확인할 때는 식으로 가는 거야. 자, 일단 이게 제일 큰 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그랬었잖아. 맨 아까 풀었던 문제 중에 뭐 이차 함수가 부호가 변하면 안 되네 어쩌네 이랬을 때 뭐 했어? 그래프를 그려놓고 걔 갖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생각을 했었잖아. 근데 결국엔 답을 낼 땐 뭐 했니? 계산했잖아. 그지?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 그래프란 놈의 용도는요. 파악하는 용도고요. 확인할 땐 식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악할 때는 식으로 그러니까 확인할 땐 식으로 확인하라는 얘기는 내가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서요 걔를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냥 이 얘기가 다 아니야, 그지? 자, 그럼 나는요 자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그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프를 자 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항함수 기준으로 뭔가를 하게 돼 있잖아, 수투에서는. 그지?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린 이렇게 되겠네. 자, 얘를 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크게 자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 식을 쓸 때. 일단 됐니? 자, 첫 번째는 뭘 쓰는 과정이냐면 자 인수 정리를 쓰는 과정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그냥
연립하듯이 식을 쭉 나열해서 쓰는 과정으로 자, 둘로 나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인수정리만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연립이라는 거 그냥 쭉 넣어서 대입만 하는 거니까, 그지? 그럼 인수정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 인수정리는 기본적으로 자, 두 그래프가 자, 기본적으로 이거야. 쓸 때는 이렇게 돼. 두 그래프가 자, 좌변, 우변에 있는 그래프겠지. 자, 얘가 자, 교점을 가질 때 쓰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교점을 가질 때 갖는 방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교점을 가질 때 자, 그냥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맞아? 다시 교점을 가질 때 자, 그냥 뭐 이렇게 되겠지. 그냥 만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첫 번째 상황은요. 그냥 만나기만 해. 근데 두 번째 만날 때 어떻게 만날 수도 있어? 접하면서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 자, 이제 이거에 따라서 적당히 잘 쓰면 되는 거겠죠. 일단 여기까지도 문제가 없어, 그지? 자, 그냥 만나는지, 걔가 접하면서 만나는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자, 그냥 만날 때는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만나는 지점을, 자, 교점 x 좌표를 내가 교점 x 좌표를 x는 a라고 했을 때 그냥 만나면 어떤 식으로 쓰죠? x 빼기 a를 인수를 몇 개를 갖는? 얘를 한 개를 갖는 상황. 그지? 자, 근데 접하면서 만나는 경우는요. x 빼기 a를 어떻게 갖죠? 두 개 이상 갖겠죠. 그럼 두 개 이상 가질 때 다시 두 개를 갖느냐 세 개를 갖느냐에 대한 문제는요. 다시 어차피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갖는 상황은 우리가 보게 될까? 이런 건 안 볼 거란 말이야. 어차피 3차, 4차 함수 대상으로 할 건데. 그지? 자, 그러니까 x 빼기 a를 자, 두 개 이상 갖게 될 때 자,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겠죠. a를 기준으로 접하는데 됐어? 그 좌우변 그래프의 대소가 변할 때랑 변하지 않을 때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대소가 변하지 않을 때는 다시 대소가 변하지 않을 때, 즉 이거를 내가 예전에 수업할 때 뭐라고 했냐면 그냥 한쪽에서 접할 때, 아이고, 한쪽 방향에서 접할 때, 한쪽에서 접할 때는 자, 몇 개를 인수로 갖는 거고, 두 개를 인수로 갖는 거. 물론 짝수개를 갖는 거겠지. 정확히 말하면 짝수개를 갖는 거겠지만 어차피 네, 네. 4차보다 더 큰 차수의 함수를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지? 기본적으로 그냥 두 개 간다 정도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고, 자, 대소가 변하면 자, 대소가 변하는 상태, 즉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는 상황이 생기거든. 됐지? 다시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거든. 그때는 인수를 홀수개 갖는데 두 개 이상의 홀수개인 세 개를 갖겠죠. 기본적으로. 일단 되니? 자, 일단 얘가 니네가 식을 쓸 때 제일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용하면은요, 우리는 그래프의 위치 관계까지 적당히 같이 파악하면서 식을 쓸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한테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fx가 만약에 3차 함수인데 3차 함수인데 만약에 이렇게 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3차 함수인데 니네한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주는 거지.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이런 무슨 생각이 딱 들어요? 자, 봐봐. x 빼기 2 곱하기 fx라는 4차 함수랑 y는 0, x축이랑 위치 관계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근데 봐봐. x는 2에서 x축이랑 무조건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만나야 되는데 됐어? 만약에 요 좌변에 있는 함수가 x 빼기 2를 하나만 인수로 갖는다면 반드시 부호가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근데 m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않으니까 이렇게 둘을 봤을 때 됐어. 요 4차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은 x는 2에서 x 빼기 2란 인수를 홀수게 갖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을 거란 얘기야. 자, 이 말 이해됐어? 다시 만약에 얘가요 여기서 x 빼기 2만 하나 인수로 갔잖아? 그럼 2를 지나면서 뚫고 지나가 안 지나가?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야. 이러면 x 빼기 2 곱하기 fx라는 함수가
늘 x축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겠니? 부호가 바뀌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러지 않을 거란 얘기야. 내 말 이해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자 다시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자, 요 인수의 개수를 통해서 좌변과 우변에 있는 그래프의 위치 관계를 보는데 교점뿐만 아니라 됐어?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대소 관계까지도 판단할 수 있어 없어? 대소 관계까지도 당연히 판단할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예각 보세요. 케이스를 몇 가지로 나눌 수 있겠니? 두 가지로 나누게 될 거야. 왜? x 빼기 2를 짝수의 인수로 가져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케이스가 이렇게 되겠지. 첫 번째는요. fx가 x 빼기 2를 그냥 세 개 다 가져버리는 거야. 내 말이 이해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x 빼기 2 곱하기 fx가 x 빼기 2를 몇 개를 인수로 가지면서 4개를 인수로 가지면서 절대로 대소가 변하지 않겠지. 오케이.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혹은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도 있냐면 fx는 x 빼기 1 인수를 몇 개를 가는데 하나를 갖는데 그 외에 다른 인수가요 또 몇 개? 2개를 갖는 상태. 맞아.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도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있을 거란 얘기야. 일단 이해되니? 그러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서 식으로 쓸 때는 기본적으로 자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대소관계랑 교점 위치까지 이용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여기까지 됐습니까? 고마워. 그러면 그 다음 보자. 자, 그러면 이제 자, 여기까지 문제 없으시고요. 그럼 이제 몇 가지 예를 더 들어서 봅시다. 자, 두 번째 예를 들어보자. 자, 그럼 니네한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자, 이렇게 생긴 fx가 있고 y는 mx 더하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자, 몇 개 연습을 해보자. 자, 여기가 x는 알파고 여기가 x는 베타고 여기가 x는 감마래. 그리고 fx는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래요. 그럼 교점을 가지면서 대소가 계속 다 바뀌죠. 그 얘기는 fx랑 mx 더하기 n은 돼서 둘이 똑같다고 났을 때 실근이 알파 베타 감마인 거고 우변을 몇으로 만들어야 0으로 만들어야 인수정리를 쓸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겠지. 그리고 그때 위치 관계가 바뀌지 않으니까 x 빼기 알파 베타 감마를 인수로 몇 개씩만 갖는 한 개씩만 갖는 상황이 생겨 안 생겨? 생길 거란 얘기야. 자, 그러니까 이 상태면 니들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지. 자, 네가 이렇게 있을 때 됐어? 이 녀석을 반대로 넘긴 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 fx 빼기 mx 빼기 n이요. 자, 최고차 함계수 모르니까 p라고 쓰면은요 x 빼기 알파 베타 감마 인수로 가져야 안 가져요? 가질 거란 얘기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지. 자, 그 다음이야. 그럼 만약에 세 번째 다시 세 번째. 자, 세 번째 해볼 건데 자, 만약에 이렇게 된 거라. 자, 여기 얘가 다시 y mx 더하기 n인데 자, 이번에 이런 애가 있는 거야. 자, 어떤 자, 4차 함수가 아닌데 됐어? 자, 4차 함수였는데 자, y는 fx가 얘가 몇 차 함수래? 4차 함수인데 자, 알파에서 접하면서 뚫고 지나갔어. 됐어? 알파에서 뭐 했어? 접한 거야. 무슨 소리냐면 f 프라임 알파가 m이었던 거야. 됐어? 자, 그럼 얘가 이렇게 되겠네. 알파에서 뚫고 지나가고 여기가 이제 베타라고 해보면 난 어떻게 식을 쓰게 될 거란 얘기야? 알파에서 얘랑 접하면서 맞아? 접하면서 대소관계가 바뀌었죠. 그러면 인수를 몇 개 가질 거란 얘기고 3개를 가질 거란 얘기고 fx는 mx 더하기 n이란 이 녀석이 있을 때 자, 얘를 반대로 넘겨서 fx 빼기 mx 빼기 n이 최고차항 개수를 모르니까 쓰고 x 빼기 알파를 3개 인수로 갖고 x 빼기 베타 인수 하나를 가지면서 식을 작성할 수 있을 거란 얘기야. 기본적으로 인수 정리를 쓰시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연립하면서 적당히 채워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 그지? 자, 그래서 얘가 될 거고.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얘기를 해보자.
자,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다항함수 그래프 그릴 때 맞아? 근데 뭐부터 하라고 그랬지? 제일 첫 번째. 자, 일단 그냥 크게 딱 두 개로 나눠요. 인수분해부터 하라고 그랬지? 자, 다시. 자, 제일 첫 번째 어떤 다항함수를 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니네가 걔가 뭐가 되는지 인수분해가 되는지 또는 뭘 빼고 인수분해 하라고 했냐면 상수항 빼고 인수분해해도 괜찮다고 그랬어. 자, 이렇게 하면 그래프 개형을 그리는 게 전혀 어렵지가 않아져요. 그죠? 왜? 인수분해를 해서 fx란 함수가 어떤 인수를 갖는지만으로요. 맞아요? 걔가 x축과 어떤 위치 관계를 갖는지 찾는 게 전혀 지장이 없겠죠. 자, 그냥 예를 들어서 해보면 하기 전에 일단 두 번째까지 하자. 근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뭐 하라고 그랬어? 어차피 얘가 뭐니까 다항함수니까 맞아? 극값만 찾아서 연결하면 되죠. 됐어. 자, 그래서 두 번째, 그게 인수분해가 잘 안 되면은 자, 극값을 찾고 그냥 적당히 연결하면서 뾰족하지 않게 연결해야겠죠. 다항함수니까 미분이 돼야 되니까 그냥 극값 찾고 적당히 연결하면 그래프를 그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만약에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더하기 4x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 인수분해가 잘 돼 안 돼? 꽤 잘 되죠, 그죠? 자, 얘는요 어떻게 생긴 게 돼요? x 곱하기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건 문제가 없고, 그럼 fx는 x축이랑 x는 0에서 만나고 2에서 인수 두 개가 가지니까 한쪽에서 접하는 상태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 녀석 자체가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고요. x축이 있고, 자, 2에서 한쪽에서 접하고 0 지나가니까 됐어? 문제없이 그래프를 찾을 수 있고. 자, 두 번째. 그럼 만약에 자, 상수항을 빼고 인수분해해라. 이건 무슨 의미냐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fx가 있는데 자, 똑같이 비슷하게 해보자. x세제곱 빼기 자, 6x 제곱 더하기 9x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빼기 3 이렇게 나왔다고 쳐보자고. 일단 여기까지 됐니? 그러면 상수항을 빼고 인수분해했을 때 이렇게 되겠지 얘가. x제곱 곱하기 x 곱하기 x 빼기 3의 제곱 빼기 3이라고 했을 때 됐어? 이 마이너스 3이 없는 상태면 0 지나가고 3에서 접하는 상태죠. 근데 그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몇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하게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없을 땐 이랬을 거야. 마이너스 3이 없었을 때는 0 지나가고 3에서 접했을 거야. 이런 식으로. 맞아? 근데 이 그래프를 밑으로 몇만큼 내려요? 마이너스 3만큼 내리게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y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x축의 위치만 좀 찾으면 되잖아. 그럼 내가 궁금한 x축은 이 극대인 점보다 밑에 있냐 위에 있냐 정도의 문제겠죠. 그럼 내가 여기 x에다 1 넣어갖고 찾을 수 있어 없어? 찾아서 x축 위치까지 체크해 주는 거지. 일단 되니? 자, 그러면 여기서 잘 봐. 인수분해하거나 상수항 빼고 인수분해했을 때 이때는요. 자, 뭐까지 쓰냐면 자, 3, 4차 비율 관계 알려줬어? 안 알려줬어? 알려줬지? 자, 걔까지 이용해서 같이 써주면은 조금 문제 파악하기가 쉬워지는 것 뿐이야, 그냥. 일단 여기까지 이해됐어? 응. 자, 그래서 얘가 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적당히 극값 찾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로 좀 생각해 봤을 때 문제 표현상에서 이런 생각을 좀 잘 해야 돼. 접하는 거, 만나는 거. 이런 표현에 좀 익숙해져야 돼, 안 해줘야 돼? 익숙해져야겠지. 내 말 이해돼, 이거? 근데 자, 접하는 상황을요. 대놓고 접한다 이렇게 잘 줄까? 물론 이렇게 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안 줄 수도 있거든. 그럼 접한다의 상황은요. 100% 한쪽에서 접하는 상황 이런 거죠. 대소가 변하지 않는데 만나는 거야. 그럼 무조건 인수 몇 개 가지면서 2개 가지면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됐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일단 얘가 제일 기본적인 것 같아요. 야, 봐봐. 내가 문제 풀 때 막 신박한 거래. 아무것도 못한다고 신박한 거 아무것도 몰라. 됐어? 그냥 딱 정해진 거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되니? 신박한 걸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맨날 막 복잡하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많이 알아봤자 문제가 잘 풀리진 않아. 됐어?
많이 알아서 잘 풀 수가 있을까? 아직 좀 생각을 늘 고민해 보는데 많이 알아서 잘 풀리는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냥 정해진 것 딱 알아야 되는 것들 정확히 알고 그다음 문제 조건 잘 해석해 가면서 그냥 연습하는 게 다야. 그다음에 그리고 정말로 장담하건대 그냥 물론 비율 관계도 안 나올 거야 이제 진짜 알았지. 근데 그래도 설명해 주는 게 혹시나 편할까 봐. 그래서 약간 더 잊어도 돼 이제는. 솔직히 잘 안 쓸 거다. 비율 관계로 계산이 편해질 문제는요 이제 그냥 배제될 거예요. 네. 작년 재작년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제는 끝이다.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만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보자. 자 일단은 그래프 그릴 때 요 얘기를 하나 해드렸고 그 다음 장에 넘어가면 뭐 변형된 그래프 그리기 요런 거 몇 개 있죠. 자 이제 요건 조금만 설명을 할게요. 그리고 3차 함수 비율 관계는 설명 안 해드려도 되죠. 진짜 너무 많이 봤잖아. 그치? 문제 풀 때도 계속 써봤고. 자 그러니까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뭘 좀 할 줄 알았으면 좋겠냐면 자 어떤 기본적인 함수를 주고 자 변형된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 크게 결은 두 개인 것 같습니다. 자 크게 결은 두 개인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는요 절대값 씌우는 거. 자 두 번째는요 자 대칭 이동하는 거. 이렇게 일단 두 개 정도 알면 될 것 같은데 자 실은 절대값 아는 게 제일 중요하죠. 네 절대값은 그냥 고루고루 늘라오잖아 그지? 니네가 중1 때 절대값 배울 때만 해도 이럴 줄은 몰랐지. 끝까지 나올 줄은 몰랐지. 쉬지 않고 그제. 그러니까 이제 잘 알면 돼. 엊그저께 보니까 여기 그 요즘 중1 초등학교 6학년이던 그 꼬맹이가 이제 중1이 되잖아. 요즘 그거 한단 말이야. 고1 애들이랑 같이 수업 듣는단 말이야. 근데 걔는 절대값 함수를 알아서 그리던데? 그냥 안 가르쳐 좋은데도 이렇게 그리면 되지 않나요? 막 이러면서 당황했다고. 일단 저 절대값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일단 절대값인데 일단 크게 두 개 정도만 알면 되지 않을까? 됐어? 크게 두 개? 세 개? 세 개. 자,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일단 절대값 들어간 건데 일단 이거는 좀 뭐 상식선에서 그릴 수 있는 거니까 자, 제일 첫 번째는요. 이런 거 그리는 거죠. y는 f에 x에 뭐가 씌어 있는 거? 전체에 씌어 있는 거 맞아? 제일 잘 나오고 쉬운 거 그지? 뭐부터 그리시라고요? fx를 그리고 x축 밑에 있는 걸 뒤집어 올리는 겁니다. 이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죠? 자, 다시 자, 네. fx를 그리고 자,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뒤집는 거야. 자, 근데 이제 얘가 살짝 바뀌면 어떻게 되나 보자. 두 번째, y는 절대값. 이렇게 된 건 어떻게 그릴지 생각해보자. p는 정해진 값이 아니야. 오케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잘 봐. 얘 fx랑 p랑 만나는 지점이 x축이 다시 봐. 그림을 그릴 때 요령이 이래. 자, 여기 요 안에 있는 함수를 봐봐. 이 안에 있는 함수는요. y는 fx랑 y는 p가 만날 때 함수값이 몇이 돼요? 0이 되겠죠. 내 말이 이해돼? 그리고 fx가 p보다 작아지면은 이 네모친 부분은 함수값이 0보다 작아지겠죠. 내 말이 이해돼? fx랑 p랑 맞아 만나는 데를 기준으로 꺾으면 되거든. 야 무슨 소리냐면 여 안에 있는 이 함수는요. y는 fx와 y는 p가
만나는 지점을 x축이 지나가 안 지나가? x축이 지나간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됐니?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 자, 나는 그냥 이렇게 그리거든. 먼저 fx를 그려 안 그려? 그냥 fx를 그려. 됐어? 그리고 이제 실은 이 문제를 풀 때요, 이 상황이 주어졌을 때 p가 상수로 정해져 있을 것 같니? 아니요, p는 변할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p가 이 위치잖아? 첫 번째. y는 p가 이렇게 y는 p가 이렇게 지나가면, 잘 봐. y는 p가 이렇게 지나가면 fx 빼기 p라는 함수는요, 여기에 함수값이 0이 돼야 안 돼요? 다시 여기서 함수값이 0이 되죠. 둘이 같아지니까. 그리고 얘의 이 지점 기준으로 왼쪽을 보면요, fx 빼기 p, 그러니까 fx 빼기 p의 함수값은 0보다 커져요, 작아져요? 작아질 거예요. 그리고 얘의 오른쪽은 커질 거예요. 여기가 무슨 축인데요? x축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이해됐니? 그럼 fx 빼기 p의 절대값 붙은 함수는요, 어떻게 그려요? 이 밑에를 뒤집어 올려서 이렇게 그리겠죠. 아니면 다시 그리면 이렇다고, y는 fx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y는 p가 이렇게 지나갔던 거야. 됐어? 그러면 fx 빼기 p의 절대값 붙은 함수는요, x축 밑을 뒤집어요, 안 뒤집어요?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그 여기가 이제 무슨 축이 되면 돼? x축이 되면 되는 거겠지? 이해되니? 자, 그럼 어떻게 그리냐? y는 fx를 그려놓고요, y는 p를 지나가게 만드세요. 그냥 p 아래쪽에 있는 걸 뒤집어 까면 되죠. 여기까지 되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거는 이거 안 나온다. 자, 얘는 잘 안 나오겠죠. 얘는 어떻게 그리죠? 이건 어느 축 대칭의 함수가 되니까? y축 대칭의 함수가 되니까, 맞아? x가 0보다 클 때는, 자, 다시 이 녀석 그리는 것도 많이 봤던 거. 첫 번째, x가 0 이상인 범위에, 이 범위에 y는 뭘 그리고 x를 그려놓고, 맞아? fx를 그리고, 자, 그리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 앞에서 그려놓은 그래프를 어디 대칭해서, y축 대칭 이동해서 그냥 그래프 그리면 무난하게 끝나겠지.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게 아니라 절대값이 있다면 그냥 뭐 하면 돼? 분류해서 그리면 되겠지? 맞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마저도 아닌 절대값이라면요, 그냥 분류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냥 분류해서 그리면 무난하게 그려진다는 거. 자, 여기까지도 이해됐니? 자, 다시.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은 자, 이제 뭐지? 절대값 있는 거 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자, 대칭 이동한 형태인데, 자, 일단 크게 두 개야.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다항함수 다룰 때요, ymax 대칭 이동 하겠냐? 그건 그냥 역함수니까 역함수 이용해서 푸는 게 다를 거고.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면서 판단해야 되는 포인트는 어떤 부분들이 될 거냐면, 자, 일단 첫 번째는 이런 거야. 니네 얘는 잘 알고 있잖아. fx와
F의 2A 빼기 X 사이의 관계는 뭐야? X는 A 대칭이죠. 그죠? 얘 관계 자체가 X는 A 대칭이잖아.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함수를 이런 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을 거다. 자, gx라는 함수를 주는데 gx가 이런 함수래. x가 a보다 작을 때는요, f의 x이다가 x가 a 이상이 되면서 f의 2a 빼기 x라고 바뀐대요.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란 얘기야? fx 그래프를 x는 a 왼쪽에서 그려놓고 x는 a 오른쪽에는 fx를 뒤집으란 얘기지. 내 말 이해돼? 자, 다시 얘랑 얘 사이 관계를 봐봐. 얘랑 얘 사이 관계를 보면 어디에 대해 대칭이라고? x는 a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라고. 이거는 괜찮잖아. 많이 봤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게 y는 fx야. 그럼 y는 2a 빼기 x라는 거는요, 이렇게 지나가는 게 y는 f의 뭐겠어? 2a 빼기 x일 거 아닙니까? 그럼 문제에서 이랬잖아, 우리한테. x는 a 왼쪽에서 뭘 그려달래? f? x를 그려달래. 그럼 x는 a 그리니까 f의 x를 그려달래. 이렇게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지고 a의 오른쪽에서는 f의 2a 빼기 x니까 어떻게 되겠어? 네가 될 건데 니랑 x는 a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 아니야? 대칭인 그래프가 될 거라고. 그럼 만약에 3차 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준 다음에 x는 a에서 미분이 돼야 되는데 무슨 소리야? 애초에 3차 함수 fx는 x는 a에서 극값 가졌다는 얘기지. 아니, 정확히 말하면 3차 함수는 x는 a에서 접선의 길이가 0이었다는 얘기지. 변곡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냐 얘기야. 자, 다시 해볼게.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요, 이런 게 생기기도 합니다. y는 fx랑 y는 네, k 빼기 fx 사이의 관계야. 됐어? 뭐야 얘는? 야, 기본적으로 생각해봐. 얘랑 그래프를 보면은요, 증감이 서로 뒤집혔죠. 개형이 서로 아래 위로 뒤집혔어, 안 뒤집혔어? 뒤집혔지. 그러면 얘랑 있잖아,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fx가 몇 분의 k가 되면 2분의 k가 되는 순간 둘은 만나겠죠.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2분의 k를 기준으로 아래 위가 뒤집혀 있는 함수란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다시 요 둘 사이의 관계는요, y는 2분의 k를 기준으로 자, 대칭인 함수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 무슨 소리냐?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이렇게 생긴 y는 fx가 있는데, 자, 얘가 있고 여기가 y는 2분의 k였다고 쳐보자. 됐어? 그럼 니네 생각해봐. 내가 이 지점의 x좌표가 x는 a였다고 쳐볼게요. 일단 됐니? x는 a였다고 쳐보면 여기다 a 넣으면 k 나오지. 맞아? 아이고, 여기가 a 넣으면 2분의 k 나오지. 여기다 a 넣어도 2분의 k 나왔나? 그럼 얘 그래프도 여기 지나 안 지나? 여기도 지나고 여기도 지나는데 아래 위가 얘네 둘 봐봐. fx 앞에 뭐 붙었어? 아래 위 뒤집혔을 거 아니야. 그럼 k 빼기 fx라는 함수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나한테 함수를 하나 제시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는 거지. 자, gx가요, fx가 2분의 k보다 작을 때는요, fx고요. 일단 되니? fx가 2분의 k보다 커지면은요, k 빼기 fx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fx가 내가 이렇게 생겼잖아. 걔가 2분의 k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리고 안 그리고? 그리고 여기, 그지? 그 다음 여기가 되겠지? 걔보다 fx가 클 때는 k 빼기 fx를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 안 그려져? 이렇게 그려질 거란 얘기지. 되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낼 수 있는 거야. 그냥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돼요. 문제 없니? 많이 복잡해? 아니야, 그치? 자, 다시.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아셔야지 이제 문제 풀 때 좀 파악이 될 거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제 그 외에 나머지 그래프들은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 적당히 생각해서 그리면 되는 거거든. 문제 없어? 괜찮겠어? 그래. 그래서 이 녀석들 갖고 이제 그래프를 잘 그리면 된단다. 자, 비율 관계는 네, 문제 풀 때 나오면 한 번씩 다시 설명할 테니까 괜찮을 것 같고. 분위기가 왜 이래? 자, 알아먹었어 확실히? 하나만 하자, 하나만. 자, 일단은 네, 그래프 식이랑 그래프를 연관해서 푸는 문제 제일 기초적인 문제야. 한번 해볼게. 일단 네, 알파랑 베타는 서로 다른 애인데 fx는 0에 근이 누구랑 누구래? 알파랑 베타래.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고요, 없고요. 이제 여기는 알 수 없는 상태고요. 그죠? 자, 요건 문제가 없고. 그럼 여기서 일단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해보자. 네가 알파랑 베타를 해로 갖는다는 얘기는 일단 1차적으로는 fx라는 애는요, 뭐랑 뭘 인수로 가죠? x 빼기 알파랑 x 빼기 베타를 일단 적어도 몇 개 인수로 간다? 그쵸, 네. 적어도 하나 인수로 갖는다. 자, 두 번째. 뭐 두 번째. 이게 일단 다야. fx는 x는 알파랑 베타에서 x축이랑 뭐가 됐건 만나기는 무조건 만나. 그지? 자, 그럼 대충 좀 생각을 해보면 네, 기억 맞을 거고 니은도 맞을 거고 디귿도 맞겠네요. 그죠? 자, 일단 그래프를 좀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일단 기억부터 보자. 자, 기억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자, f 알파가 0인 상태에서, 맞아? 다시 기본적으로 기존에 깔린 조건이 f 알파가 0인 상태에서, 그러면서 추가로 f 프라임 알파도 몇이라고 그랬어? 0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얘기는 됐어? 이 얘기는 fx가 자, x는 알파에서 x축에 뭐 한다는 얘기야? x축에 네, 접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적어도 몇 개를 인수로 가져요? 2개를 인수로 가질 거란 얘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맞아, 틀려? 맞아요. 이거는 고민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니은은 살짝 생각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다시 보자. 지금 f 프라임 알파가 그리고 f 프라임 베타가 있는데 둘을 곱한 게 몇이면? 0이면 이란 얘기는 무슨 소리야?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이란 얘기지. 그럼 요 녀석의 케이스를 생각해봐. 케이스가 총 fx가 3개가 되겠지. 어떻게 될 거냐면 fx의 최고차항 계수는 내가 그냥 모르니까 p라고 칠게. 그러면 얘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일단은 만약에 얘가 0이잖아? 그러면 fx가 x 빼기 알파를 몇 개, 2개 이상 인수로 갖고 x 빼기 베타를 갖지. 그다음 나머지 하나는 모르겠지만 여기 뭔가 1차인 인수가 생겨 안 생겨? 생길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니? 자, 다시 두 번째는 fx가 f 프라임 베타가 0이어서 이랬을 수도 있지.
P 곱하기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의 제곱 곱하기 뭔가 1차인 인수가 또 생길 수도 있단다. 이해됐니? 자, 다시 세 번째는요. 얘랑 얘가 둘 다 몇이면 둘 다 0이면 그치? 니를 다 각각 몇 개씩 가자? 두 개씩 가질 건데 자, 얘가 지금 무슨 근을 갖지 않는다고 그랬어? 허근을 갖지 않는다고 그랬어. 생각해봐. 그럼 얘는 0이라는 방정식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냐? 그럼 일단 허근 확실히 안 가는 건 얘죠. 근데 얘네들도 가져 안 가져? 절대 안 가져. 왜냐면 당연히 생각해 봤을 때 요 자리가 요 별표 자리가 몇 차야? 1차죠. 그럼 당연히 봐봐. 이 방정식에는 네가 0이든가 네가 0이든가 네가 0이잖아. 1차 방정식은 무조건 실근 몇 개를 가는데? 한 개를 가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허근을 가질 리가 없단 얘기고요. 여기까지 되니?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봐봐. 4차 방정식은요. 허근을 가지려면요. 실계수 4차잖아. 허근을 가지려면 켤레복소수로 몇 개를 가져야 돼? 두 개를 가져야 돼. 근데 F 얘 또는 얘가 0이 되면서 4개 인수 중에서 적어도 3개가 결정돼 버리죠. 그럼 나머지 하나에서 단독으로 허근을 가질 방법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어. 여기까지 되니? 자, 그러니까 니은은 네, 무조건 맞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 자, 좋아. 니은 무조건 맞는 거예요. 자, 디귿인데 자, 디귿도 한번 생각해 보자. 자, 디귿은요. 무슨 의미냐면은 x는 알파에서 알파랑 베타에서 fx의 접선의 기울기의 값에 부호가 뭐 했단 얘기야? 같았단 얘기야. 그쵸? 그럼 무슨 소리냐면 자, 이거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만으로 실은 충분하긴 하거든? 됐어? 자, 근데 내가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만 갖고 생각을 해볼게. 최고차항 계수 양수일 때. 되니? 그러면 일단 이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고 하는 건 이제 문제를 풀 때 뭔가 일관성을 잃지는 않으니까 알파, 베타라고 놓고 자, 그럼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가 양수인 상태잖아, 맞아? 그럼 여기서 여기랑 여기를 지나갈 때 F' 알파가 F' 알파 베타가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겠지? 그럼 생각해봐. 양수면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거야. 자,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데 왼쪽 끝에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죠. 당연히 여기서 일로 넘어갔어 안 넘어갔어 그래프? 안 끊어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됐어요? 실근 몇 개야? 4개야. 만약에 음수였다고 쳐봐. 음수였다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최고차항 계수 양수잖아. 오른쪽 끝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여기 부호 반대잖아. 알파랑 베타 사이에 실근 적어도 하나 가져 안 가져? 가져. 얘 끝에 올라가 안 올라가? 올라가. 몇 개의 실근 가져? 4개의 실근 갖는 거야. 그럼 그래프로 충분히 추론할 수 있지. 하지만 실제로 확인하려면 뭐까지 써봐야 돼? 10까지? 써봐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얘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fx가요.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건 음수건 딱히 문제는 되지 않아. 하나만 하자 양수인 거. 그럼 얘가 일단 이렇게 되겠죠. 최고차항 계수가 p라고 치고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맞아? 자, 그럼 뒤에 몇 차식이 붙겠니? 2차식이 이렇게 붙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p는 그냥 내 편의상 양수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f' 알파랑 f' 베타 0보다 크다는 얘기. 내가 이 자리 2차식 자리 gx라고 할게. 됐어. 그러면 뭐 해봐야 돼? 미분해 보면 되겠네, 그지? 자, 미분을 하시면 f'x는요. 자, 우리 봐봐. p 그럼 없어도 되죠, 어차피. 됐어? 신경 쓰지 말자, 귀찮으니까. 자, 그냥 이 상태로 확인하면은 x 빼기 베타 곱하기 gx 더하기 x 빼기 알파 곱하기 gx 그 다음에 더하기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 곱하기 g 프라임 x가 되겠지. 됐어. 자, f 프라임 알파랑 베타 0보다 크니까 f 프라임 알파를 구한다 치면은 여기 알파는 날라가겠네. 그 다음 내가 편의상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자. 둘의 대손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가 무슨 수가 돼? 음수가 되죠. 음수가 되고 여기가 g알파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g알파가 있는 거예요, 일단. 괜찮니? 자, f 프라임 베타도 써볼게. f 프라임 베타는요. 베타는 여기 날라가겠죠. 그럼 여기 베타 빼기 아이고. 그러니까 에이씨. 다시 마이너스라고 여기가 그래서 다시 알파 빼기 베타 곱하기 g알파가 있는 거야. 미안해. 자, 그다음에 f 프라임 베타도 똑같이 생각하면 베타는 여기 날라갈 거고 여기 가면은 베타 빼기 알파 곱하기 g 베타가 되냐? 이거 g 베타가 돼 안 돼?
G베타가 되겠죠. 자, 근데 둘이 곱했는데 생각해봐. 둘이 곱했는데 얘랑 얘랑 부호가 같아 달라? 다르지? 다르다는 얘기는 얘랑 부호가 달라야 돼. 왜? 그래야지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뭐해져? 커질 거 아니야. 아, 그러면 G알파 곱하기 G베타가 0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거야. 무슨 소리냐? GX는요. 자, GX가 몇 차식인데? 2차식인데 알파랑 베타 사이에서 함수값의 보호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함수값의 보호가? 야, 얘가 몇 차 함수인데? 2차 함수인데 바뀌었어. 그럼 당연히 교점 몇 개 갖겠냐? 2개 갖겠지. 교점을 하나 가지려면 접하는 수밖에 없잖아. 2차식인데 뚫고 지나갔다니까? 그럼 무조건 교점 몇 개야? 2개니까 체크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되니? 자, 크게 문제가 없겠죠.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